계속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얘기 나누시죠. 예. 지금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 맡고 계시죠. 예. 이 재가동에 들어가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에 그때 전당대회 때부터 제가 제기를 해서 예. 10월 달에 만들어줬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계엄 이런 상황, 그리고 탄핵 이런 상황 이전에 만들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때로 보면은 대선이 뭐 무려 3년 남아 있었던 시점에 우리가 그렇지만 수권 정당답게 준비를 쭉 해야 된다 차원에서 일찍 문제 제기를 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그내에는 이제 당원들의 강화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성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연구하는 먹샤니즘 본부도 있고 정책을 다루는 조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집권에 대한 준비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시작되긴 했지만 그 뒤에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탄핵 지금 심판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잠시 멈춤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뭐 계엄 이후 상황에는 사실은 당의 일상적인 조직 활동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워낙 뭐 긴박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두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고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판단과 관측이 더 많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계엄 이후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 지난 후에는 다시 좀 추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뭐 국회의원 국미소환제, 주 4일제, 뭐 30조 추경을 제안했어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전체 메시지는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이죠. 계엄 이후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죠. 이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민주주의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집단지성의 대중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그런 흐름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최근에 당에서 뭐 모두의 질문 Q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 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뭐 국회의원 소환제도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성장 회복은 저희가 가령 뭐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문제의식도 쭉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치 복지국가나 남북관계를 평생 꿈꿔왔던 김대중 대통령이 막상 IMF를 맞이해서 IMF 극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경제 자체가 워낙 구조적인 저성장인 데다가 계엄 이후에 뭐 워낙 상황이 지금 흐트러져서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아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우클릭이라고 뭐 명명하는 그것과는 어떻게? 글쎄요, 그거를 뭐 보기에 따라서는 우클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좌냐 우냐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냥 민주주의의 회복, 헌정 질서의 회복, 그다음에 성장의 회복 이것을 가장 절박하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그건 뭐 좌에 있는 분이건 우에 있는 분이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대구 경북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국입니다. 지금 동대구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주말이었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처럼 그 상당한 보수층의 기반이 또 두터운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보수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의 반영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가능성이 또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담고 있는 어떤 거기 모이신 분들의 우려라든가 또 걱정 또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의식까지도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의 자료와 사진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네. 사실 모인 규모만으로 보면은 그때가 훨씬 더 많은 측면이 그랬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때와 다른 것이 국민의힘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의 어떤 반응이 적어도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둘러쌌던 국정농단 그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계엄 그 자체가 잘못됐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 자리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달이 섰어요. 민주당에서 고발 계획이시죠? 예, 그 정치에서 또 이제 우리가 시민의 입장이건 아니면 또 정치인의 입장이건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 국면, 탄핵 국면 이후에 제일 우려스러웠던 것 하나는 사실은 지난번 서부 법원 그 지원 폭동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기본선이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절제와 또 냉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뭐 헌재를 휩쓸어야 된다 이런 것 이미 이제 그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지만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인데 실제로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에서도 전광훈 목사의 발언 이런 것들이 법원 앞으로 모여서 등등 이어졌던 발언들이 바로 그런 어떤 집회와 폭동으로 이어졌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저희들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 같은 주말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광화문에서 열린 그 탄핵 촉구 찬성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가요? 그 민주당 입장에 의원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계엄 이후에 계엄을 해제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쭉 열렸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은 뭐 단상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쭉 그 다양한 시민들의 발언이 이루어지는 광장에서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차원에서 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서 뭐 발언을 듣기도 하고 참여하고 그런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양쪽을 다 여쭤본 이유가 네. 거리에서의 이런 모습이 또 정치권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권이 참여도 참여지만 갈라진 여론이 거리로 다 쏟아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후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지금은 이제 이 의회에서의 정치와 거리에서의 정치, 광장의 흐름이 병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렴하고 들어야죠. 그 측면이 하나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거리의 흐름이 정치적인 의사의 표현을 넘어서 선을 넘지 않도록 네. 지켜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정치나 정당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언어로 임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어서 거기서 바라는 메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거리만큼이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팽팽한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의 접전 양상을 그런 것 같습니다. 잇따르고 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결과. 뭐 여러 조사를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도층이라고 하는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정권 교체의 흐름이 대부분 좀 더 높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크게 봐서 이 포괄적인 어떤 종합으로서의 정권 교체 흐름과 정권 연장 흐름이 비교적 이렇게 빡빡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에서의 결과가 파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라고 이렇게 하는 인식이 광범해진 상태에서 전통적인 보수층과 진보층이 상당한 정치적 결집을 마음의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론의 흐름이다. 그럴 가능성이 그런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히 8년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그 당시는 그런 비등한 여론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어떤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것에 대한서는 그냥 일정한 사회적 수용이 훨씬 컸죠. 그러나 그때도 보시면 결과로서는 보수와 진보층의 어떤 투표 결과의 합을 보면은 상당히 빡빡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을 보면 그건 예. 우리 사회 우리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그럴만했다. 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이 잘못됐다 하는 판단과는 별도로 그거는 냉정하게 보면 그 조사에 있어서는 계엄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면은 그것이 더 잘 됐다는 여론이 다수가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판단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내가 지지해왔던 정치적인 흐름과 성향이라는 건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약간 달리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봅니다. 민주당 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당에서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예. 또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그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또는 일일이 코멘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당이 이제는 민주당은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갖고 있어서 당원들이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 혹은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정치는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령 이번에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 이런 주장을 했다면 저는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 가운데 당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잠재적인 대안이 되겠다라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나는 이러한 주장을 갖고 있다라고 제안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면은 그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덧붙여서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대권자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씩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유시민 작가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도 아니고 네.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이렇게 안 하고 또 안 하시겠다고 한 지가 오래되셨고 그런 그야말로 스스로도 평론을 하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인데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